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논술 실전반 1주차 강의 시작하는 날이지요. 강의 계획서 좀 잠깐 먼저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초반 8주 과정을 거치고 그죠? 실전반으로 지금 들어왔죠. 우리 실전반도 8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강좌고요. 라이브반 선생님들은 지금 저랑 같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 그죠? 1시부터 수업이 시작입니다. 자료가 이제 오늘 화요일 당일 아침 9시에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 생각하셔서 미리 자료 출력해 놓으시면 되겠고, 우리 인강반 선생님들은 그 다음 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강의가 저녁에 그죠? 18시 정도에 전후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학원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료는 화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인강반 선생님들은 화요일 날 또 저녁 6시 정도에 자료가 올라갈 테니까 미리 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 자, 주차별 일정을 좀 보면요. 오늘 1주차 이제 강의 시작해서 총 8주 과정 진행되는데, 사실 오늘은 우리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논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기본 틀 잡는 걸 한번 이제 다시 또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기초반에서 소본결 이런 틀, 그리고 본론에 논점 1, 2, 3 혹은 뭐 1, 2, 3, 4 이런 걸 담아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 시험이죠. 이제 1주차부터 오늘은 60분간 이제 1주차 시험 문제가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시험을 보는데, 이때 우리 선생님들 좀 긴장하고 정말 실전이라는 마음으로 60분 동안 시간 재고 환경 통제 잘 해 놓으시고 집중해서 이제 답안지에 모두 옮겨 쓰는 것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0분 쉬는 시간 갖고 바로 제가 그 문제 해설과 그다음 그 문제 관련된 이제 자료를 같이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전반은 이제 8주 진행되는 가운데 아마 놀이 중심 교육 관련된 것은 이제 주제를 한 2번 정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이제 다양한 논술에서 다룰 법한, 나올 수 있을 법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제가 출제한 문제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면서 접근 방법, 어떻게 내가 문제 분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그 논제의 분야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을 넓힌다고 해야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논술 시험이 어떤 주제로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그 부분에 조금 이해가 깊으면 문제 접근이 용이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육과정 공부가 완성되면서 같이 교직 논술, 우리 유아교육 전공 분야에서 지금 출제된단 말이에요. 중등은 교육학이라는 또 다른 분야에서 출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아교육 전공 부분에서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이 같이 출제가 되다 보니 사실 교육과정 공부가 완성되면서 같이 이 논술 준비도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논술에서 다루는 이 여러 가지 뭐 읽기 자료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또 교육과정에도 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같은 분야를 공부한다는 점은 참 유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논제 관련 자료 보면서 각각의 다양한 논제에 어떤 주제들을 우리가 좀 논술 대비하면서 봐야 되는지 그거를 선생님들이 숙제하고 좀 알아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명확하게 딱 한 주에 한 가지 주제씩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상이한 주제로 접근한다라고 못 박지는 못하지만 8주니까 적어도 8가지 이상의 주제는 다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직 말씀드리면 안 될런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다문화 교육 관련돼서 문제가 아마 나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번 주는 다문화, 뭐 다음 주는 뭐 원격 교육과 관련된, 우리 또 현장에서 이제는 코로나가 많이 이제 잠잠해졌고 많이 이렇게 뭐 또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래도 원격 수업 준비를 계속 해나가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또 현장에서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관련된 주제, 또 한 번은 뭐 또 안전이나 성 관련된 건 계속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주제, 또 하나는 뭐 가정과의 연계 부분에서도 기출은 됐지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다루고, 또 교사가 어떤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제를 8주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매주 다른 문제들을 내가 풀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주차는 그렇게应用 논술의 특징과 관련 어떤 서본결 체계 잡는 걸로 1교시를 보내고요. 2교시 시험 보고 3교시 그 관련 해설과 관련된 주제 자료 좀 같이 보는 걸로 시간이 이제 채워집니다. 자, 2주차부터 8주차는 동일한 방식으로요. 1교시는 지난주에 풀었던 시험과 관련된 첨삭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글 써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잘 된 글이고 어떤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교시 그렇게 보내고 또 2교시는 매주 시험입니다. 60분간 우리 선생님들 매주 시험 보시고 3교시는 그거 관련된 해설하고 관련된 자료를 또 같이 보는 걸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라이브반 선생님들은 논술 이 개별 첨삭이 그저 2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학원에서 문자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A조부터 A, B, C, D조까지 이렇게 나눠서 본인이 어느 조에 해당하고 언제 답안지를 제출해야 되는지를 아마 안내를 했을 텐데, 거기 아래 보니까 라이브반 수강 선생님들 2번 이거 논술 제출하는 방법 적혀 있네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A조면 오늘 1주차에 해당되거든요. A조가 1주차, 5주차에 제출을 하죠. 그래서 오늘 시험 보신 걸 밤 8시까지 학원 메일 주소 거기 있죠. PMG 테스트, TST, 네이버 이쪽으로 이제 보내시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답안지에 선생님들 당연히 시험을 보실 거예요. 수기로. 그죠? 근데 얘를 컴퓨터로 다시 한글 파일로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저도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그 첨삭 툴을 이용해갖고 첨삭을 하고 다시 그 첨삭된 걸 선생님들께 회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해당되는 제출일 그날 저녁 8시까지는 타이핑을 쳐서 보내셔야 하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첨삭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마지막에 있네요. 다음 주 월요일 18시까지 다시 개인 메일로 회신해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메일 제목과 파일명, 본인 그 답안 타이핑한 것에 대한 파일명은 동일해요. 박수민 6, 7월 논술 실전반 첨삭 뭐 A조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이름을 실명을 기재하시고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숙지하셔갖고 시간도 엄수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첨삭해서 다시 회신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라이브만 선생님들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위에 보면요, 우리 그 주차별 일정에 제가 1357 이렇게 4번은 과제가 하나씩 나갈 거다라고 적어놨죠, 선생님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자료에 그 논술 과제 1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1주차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 숙제니까요. 수업 다 끝나고 이번 주에 다룬 문제 다 소화하신 다음에 다음 주 2주차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과제를 꼭 푸셔가지고 한번 그때 다시 제가 2주차에 해설을 해드리니까요. 각각 그 다음 주차에 해설을 할 테니까 그 과제도 성실하게 다 풀어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논술 실전반은 총 8주 매주 수업 시간에 하나씩 시험 문제 선생님들 풀게 되시고 4번의 과제가 나가니까 총 12편의 논술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거 가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우리 다음 장도 보면 논술 공부 방법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초반에서는 선생님들 그 주에 푸른 시험 문제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나눠서, 그죠? 뭐 논점별로 나눠서 혹은 뭐 개인의 역량에 따라 하루 만에 그걸 다시 다 정리하는 선생님도 계셨을 테고, 어떤 선생님들은 요일 논점 1, 논점 2, 논점 3 나눠서 꼼꼼하게 이렇게 다시 또 분석하고 또 써보고 내 걸로 지식 만들고 이러는 과정으로 보냈을 텐데요. 실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반도 일단 시험 볼 때는 선생님들 실전과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가 이제 합격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매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그건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한순간 한순간 나에게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임했을 때 그것이 모여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데, 합격한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를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 공통적인 건, 물론 계획도 철저히 세우고 그걸 실행한 어떤 실행력도 다 보이지만 이들은요, 시험 시간, 특히 하반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교육과정도 계속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 시간에 임하는 자세가 남달랐다. 정말 실전처럼 임했고 그때 진짜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임했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그게 진짜 처음 시험이 아닌 느낌인 거죠. 매 순간 시험처럼 하반기를 보냈기 때문에 전 그게 엄청난 그 합격당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논술 문제 딱 열었을 때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사실 이거 대충 이 부분인 건 알겠지만 명확하게 못 쓰겠어, 이런 마음으로 좀 느슨하게 좀 긴장을 풀고 임하고 있다면 실제 시험에 가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나는 그럼 어떻게 그 답안지를 채우고 나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라도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 글을 완성하는데 아마
주력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자세로 지금도 임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실전반 8주 진행되는 내내 60분 시험 시간은 우리 라이브반 선생님들도 인강반 선생님들도 지금 아무도 보지 않고 있죠. 제가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 스스로가 나 자신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통제해 놓으시고 아날로그 시계든 뭐 아직은 뭐 정말 사실은 이렇게 손목시계를 갖고 제대로 시험 시간 확보하시면서, 그러니까 체크하시면서 60분 동안 시험 응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핸드폰 당연히 옆에 놓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뭐 아니면 뭐 그냥 탁상시계 같은 거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60분 딱 재고, 그리고 그 시간 내내 개요도랑 그다음 답안 완성하는데 좀 주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전과 같은 자세로 임하자라는 생각이어야 하고요. 그다음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전반에서 진행되는 시험 문제, 그와 관련된 논제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을 다지셔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충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생각하셔야 하고, 또 일단 문제 분석과 답안 작성 훈련을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술 공부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면, 논술은 강의 나눠 듣는 거 아니죠. 그날 하루에 논술을 쭉 연속해서 들어야 되니까 일주일 중에 논술 데이가 있어야 해요. 논술 데이. 그래서 우리 라이브만 선생님들은 화요일일 것이고, 인강반 선생님들은 수요일날 강의가 올라가면 이제 본인 공부 일정에 따라 일요일일 수도 있고 뭐 금요일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교육 과정이랑 겹치지 않게 이 논술 데이를 하나 만드셔서, 논술 데이에는 6시간 뭐 혹은 5시간 정도 시간이 할애돼야 돼요. 그죠? 왜냐면 강의와 함께 시험도 보셔야 하니까 그런 시간 확보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이제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논술 공부 시간 확보하시고, 그 외에 6일은 하루에 1시간씩 논술 공부를 그죠? 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놓으면 되시죠. 그런데 뭐 어떤 걸 하냐, 일단 논술 공부하는 날, 우리 논술 데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 수강 날은 이 시험 보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시험 충실히 보시고 같이 해설 함께 하고 관련 자료 읽고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발췌해서 암기하시고 이런 걸로 보낼 거고, 우리가 이제 논술 데이로 화요일로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면 그 외의 날이 지금 수, 목, 금, 토, 일, 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실전반 가면서 선생님들이 기초반에서 했던 문제를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안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 화요일 날 푸른 문제를 다시 또 논점 1, 2, 3 나눠서 논점 1, 논점 2, 논점 3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하루에 하나씩 하셔도 되는데, 이미 기초반에서 조금 그래도 역량을 좀 키우고 오셨으니까 수목 이 이틀을 실전반에서 다룬 실전반 논제를 복습을 다시 하는 거죠. 다시 문제를 재분석하고 모범 답안 옆에 펼쳐놓고 무엇을 물었길래 이렇게 써놓은 거지 찾으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쓴 거지 계속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글을 고쳐야 돼요. 내가 쓴 글을 다시 써보는 거죠. 고치고 모범 답안과 똑같이 고치라는 게 아니라 모범 답안에서 어떤 핵심 내용을 담았고 왜 이렇게 진술했는지를 파악했다면 그 사고 구조 그대로 와서 내 글을 다시 고치는 거죠. 다시 고쳐서 실전반 과제를 다 소화하고, 또 여기 금토 이틀은 또 기초반, 우리 논술 기초반에서 다룬 문제가요 8주였는데 과제가 계속 좀 추가돼서 나가면서 어쨌든 16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물론 소문학 문제도 있고, 그래서 소문학 문제가 한 번에 2개 나간 주도 있었죠. 그래서 뭐 16개, 17개 정도가 있을 텐데, 기초반 주제, 기초반 논제를 이제 하나를 하는 거죠. 하나를 풀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월요일도 또 요것도 다시 기초반 때 했던 뭐 논제를 또 푼다 생각해서 일주일에 3편의 논술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논술 실전반은 과제가 4번 나간다 했으니까, 그쵸? 그 과제가 있는 주는 또 그 과제를 푸셔야 하니까, 요 뭐 일요일, 월요일 정도에는 기초반 논제를 하거나 또는 실전반 과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짜보는 거죠. 그럼 논술 기초반 때 했었던 반성적 사고부터 해서 뭐 교사의 뭐 직무 스트레스, 조직 문화 뭐 이런 주제를 쭉 뽑으세요. 쭉 뽑아서 이제 얘를 적절하게 이제 배치를 해보는 거죠. 몇 월, 6월, 7월, 8월 3개월간. 왜냐면 9월, 10월 들어가면 모의고사 때 또다시 1교시가 논술이니까.
그죠? 그래서 8월 말까지는 논술을 또 나름대로 반복시킬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일정을 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실전반은 6, 7월까지 이어집니다. 6, 7월, 그죠? 6, 7월 동안은 실전반 강의 따라오면서 기초반에 했던 과제들을 논제들을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일주일에 나는 2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2편도 괜찮아요. 나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가시는 게 가장 좋고, 모의고사반 가서도 사실은 매주 이제 또 1교시에 논술 시험은 보시지만, 역시 기출과 그다음에 실전반에서 했던 문제 중에 내가 좀 까다로웠던 거, 그죠? 내가 좀 접근이 어려웠던 거, 이런 건 계속 또 반복을 할 거라서, 추출해서 선생님들이 또 반복을 해 나가실 거라서, 그 9월, 10월도 물론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6, 7, 8월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반복될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큰 계획을 다시 한번 논술반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를 좀 구조를 잡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거기 3번에도 보면 기초반에서 다룬 문제를 매주 한 편 이상은 복습해야 한다라고 적어놨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습 스케줄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하시는데, 4번에 암기는 필수 이렇게 해놨죠. 논술도 선생님들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느낀 선생님들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누적된 게 있어야 쓰는구나, 그쵸? 근데 논술을 이제 접하시면서 상당히 좌절감도 느낄 수 있고, 나 이거 지금 벌써 7주째인데 왜 이렇게 못 쓰지 하실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 다른 주제, 매주 다른 스타일의 문제를 풀었어요. 이게 뭔가 내가 축적해 놓은 게 좀 효과를 내려면 뭐 같은 유형이 반복된다거나, 혹은 아니면 누적한 게 좀 많아서 그 안에서 찾았을 자원이, 그죠? 풍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삭삭삭 뭔가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스가 많거나 이래야 되는데, 소스도 사실 부족했고 자원도 선생님들이 많이 모아놓은 상태가 아니었고, 문제는 매주 다른 걸 계속 물어보고 있고, 지난주에 열심히 반성도 사고 공부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조직 문화를 물어보고, 조직 문화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 다음에 왔더니 교사 역할 갈등을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걸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되고, 그걸 누적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걔를 문제를 풀으라고 하지 않고, 제가 선생님들께 문제 풀으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가 같이 분석하면서 이거 외워야 합니다, 이 부분 이론 공부하듯이 그렇게 나갈 수도 있죠, 커리큘럼이. 그럼 선생님들 스트레스 안 받아요. 덜 힘들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내가 내용을 배우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전한 그 뭔가 지금 나는 뭐 걱정은 없고 논술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대략 그냥 실패하지 않고, 안전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좌절감을 느껴보지 않고, 내가 틀렸구나를 경험하지 않고 따라오는 그 교육과정이 상당히 선생님들한테는 불리해요. 그래서 최대 1, 2, 3주차 제가 같이 짜고, 4주차부터는 그냥 맞닥뜨려라. 틀려도 되고 몰라도 되니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나 이런 데서 부딪혀서 내가 뭐 해결 못하는구나 느껴야 하고, 나름대로 썼지만 그게 틀렸다는 거 확인해야 하고, 이런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냥 노출을 시키는데, 논술반은 사실 그런 노출을 시키는 또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논술을 하기 싫어져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은 내가 계속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고, 다양한 문제 스타일에 대한 진술 방식을 내가 지금 누적시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시험 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내 걸로 만드냐. 근데 내 걸로 만드는 방법에 거의 어떻게 보면 80% 이상은 암기예요. 논술도. 논술 문제 몇 편이 암기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을 몇 편 줄줄줄 말할 수 있냐가 그 다음 논술 잘 쓰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기초반 지금 넘어왔는데, 그때 봤던 어떤 문제들이 인출되고 암기가 되어 있다면 사실 실전반에서 좀 다른 또 생소한 주제를 다루지만 감을 잡는 데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근데 기초반에서 그런 것들을 다지지 않았다면 사실 아직도 여전히 헤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거 암기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문제를 풀어서 틀렸다 하더라도 이후에 암기하는 게 중요하구나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틀려야 하고 틀려봐야 하고 그걸 다시 내 걸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암기는 필수다, 유의미한 문장, 좋은 표현 이거 무조건 내 걸로 만들어서 외워라, 그게 다시 또 사용되게 되어 있다. 걔가 논술에서만 사용되지 않아요. 이 갖고 있는 힘이 2차에서도 선생님들 크게 차이를 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논술 또한 암기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제가 5번에도 쓰고 또 써라, 안전한 실패를 많이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선생님들 일단 문제를 풀 때는 자신 있게 분석하세요. 용감하게, 과감하게. 뭐 어떻습니까? 틀리면. 지금 틀리는 건 진짜 너무너무 고마운, 11월 우리 시험 보러 들어가서 선생님들 안 틀리시면 돼요. 그때 점수가 19점, 20점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틀려야 되고, 이거 뭐야?
나 이렇게 진술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모범 답안 이렇게 진술된 거야? 계속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하고 분석하고 답 찾아내고 이거구나 한 다음에 내 걸로 외우고 이 과정이 반복돼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거기 옆에다 선생님도 써놓으세요. 내 글을 고치자. 자신의 글을 안 고치고 모범 답안만 필사하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내 글을 고치는 힘이 생기셔야 돼요. 내가 쓴 글을 계속 고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게 불필요한 말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진술해야 더 문제에서 요구한 거에 맞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셔야 하니까 수정하고 수정한다는 생각으로 모범 답안 옆에 두고 논점 1만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쓴 논점 1과 모범 답안에 있는 논점 1. 자, 이거 비교할 때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하는 건 논점 1에 대한 문제예요.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렇게 썼구나. 이걸 물었으니까 이 내용이 들어갔구나. 이런 건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니까 문제 놓고 모범 답안 놓고 내가 쓴 글 놓고 비교하면서 분석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내 글을 고치자. 그렇죠.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 두셔야 하고,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선생님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우리 문제 푸는 흐름이죠. 조금 이따 아마 강의 자료에도 있을 텐데 제일 먼저 문제부터 읽고 분석합니다. 그죠? 이제 논점별로 문장 진술 방식 정할 수 있죠. 논점 1, 논점 2 이렇게 해서 각각 물어보는 방식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답을 써야 하는지 구조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 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고 이랬으니까 그거 문제 읽자마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란 무엇을 말한다. 이것이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쓰라 했으니까 이러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유아에게 첫째 무엇을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무엇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긍정적 효과를 이런 구조로 이런 스타일로 써야겠구나. 이런 감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빠르게 이 문장 진술 방식을 정해놔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시문 보러 들어갑니다. 자, 제시문 쭉 읽으면서 답을 찾아 나가죠. 체크하고 얘가 논점 2에 대한 답이구나. 논점 1에 대한 답이구나. 자, 그러면서 바로 개요도에다가 이제 내용을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과정은 같이 일어날 텐데 제시문 분석과 개요의 틀 잡고 개요 안에 내용 채우는 게 동시에 일어날 텐데 반드시 배점표는 또 재확인해야 돼요. 배점표 점수 내가 개요에 잡아놓은 뼈대가 15점 점수 다 채워지게 알맞게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고 본론이 다 완성됐다면 이제 서론과 결론 구성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바탕으로 답안지에 이제 답을 옮겨 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시간 관리 잘해야 되죠. 일단 제시문 분석, 문제 읽고 제시문 분석하는 거 한 15분. 제시문 분석하면서 개요 채우는 거 한 15분. 개요도 완성하는 데까지 30분 정도 그죠? 소비할 수 있어요. 30분이 되는 시점부터는 사실 답안지로 옮겨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글 쓰는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30분 정도 지점부터는 이제 답안지 옮겨 쓰고 있어야 60분 안에 우리가 제출하는 건 개요도 용지가 아니고 초안지가 아니고 답안지니까 그죠? 30분부터는 답안지에 이제 글을 쓰고 한 20분 정도 쓸 수 있네요. 그죠? 20분에서 25분 정도 답안지에 답 쓰는 시간 확보하시고 뒤에 10분이나 5분은 퇴고를 해야 되니까 다시 또 읽어보면서 그죠? 수정해야 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시간을 또 안배해서 끌고 가야 되죠. 좋습니다. 자, 밑에 필사가 나왔는데요. 필사 선생님들 아마 하고 계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글은 그냥 제쳐두고 모범답안만 필사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내 글을 선생님들이 붙잡고 늘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모범답안 옆에 두고 비교 분석하시고 내 글보다는 모범답안의 이 부분을 내가 내 걸로 외우는 게 더 낫겠어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외우는 거예요. 근데 모범답안을 봤더니 내 글이 이런 방식으로 바뀌면 되겠구나 하면 내 글을 고치면서 그걸 내용을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모범답안 몇 번 베껴 쓰면 그게 필사하려니 하시면 안 되고요. 알맹이를 채우셔야 돼요. 내 걸 가져갈 그런 마음으로 야무지게 어떻게 이걸 분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논점 하나하나 다 나눠서 좀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문단이에요.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 이거 중요하죠.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옮겨 적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줄 반드시 필사할 때는 필사의 대상인 원문의 글이 어떤 식으로 적혔는지를 꼼꼼히 읽고 글쓴이의 의도와 생각을 파악해라. 자, 글쓴이의 의도와 생각이 뭐겠어요? 문제에서 요구한 걸 담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엇을 쓰라고 했길래 이렇게 쓴 거야. 이게 파악돼야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놨구나.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내용을 잡는 데 좀 집중하시면서 자신의 글을 고쳐 쓰기 바랍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 실전반 강의
일정 안내하면서 간단하게 논술 공부 방법 말씀드렸고요. 우리 선생님들 기초반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마 나름의 루틴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넥을 고쳐 쓰는데 조금 더 실전반에 들어가서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1주차 그 교직 논술 작성법 바로 보러 들어가겠습니다.